네, 오늘은 그 DCF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DCF는 Discounted Cash Flow.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할인한다. 뭐 이런 거죠. 어, 현재 입장에서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천억을 갖고 있는, 1,0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1년 후에는 이게 이자 뭐한 10%짜리 이런 게 이제 뭐 존재는 안 하겠지만 있다고 치면, 1년 후에는 이게 1,1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요 10%는 수익률입니다. 근데 미래에서 입장에서 보면 요 10%는 할인율이죠. 왜냐하면 1,100만 원은 1년 후에 1,100만 원은 현재 입장에서 보면 1,000원이니까. 그죠? 그래서 수익률과 할인율은 어느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의 랭귀지다. 똑같은 말이다, 이거는 결국은. 그러니까 캐시플로우는 미래에 이제 나오는 이익들을 현재의 입장에서 볼 때 하는 거니까 미래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익들이 나오는 거를 현재 보자. 그래서 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거는 이제 수익률이 아니라 이게 요거는 이제 할인율이 되는 거죠. 할인율. 그래서 미래에 생기는 것들 할인해서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더한 게 이제 지금의 가치다. 지금의 기업의 가치다. 기업의 가치는 다시 말씀드리면 미래에 나오는 캐시플로우들을 모두 더해서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다. 이렇게 이제 그 디스카운티드 된 캐시플로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캐시플로우냐?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왜 안 지워질까요? 이렇게 예, 어쨌든 어, 그러면 왜 캐시플로우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익인데 이익이 이제 기업의 가치잖아요. 이익이 쌓여서 자본이 되고 그래서 이제 자본이 이제 주주 몫에 이제 어떤 기업에 있을 때 기업의 어떤 전체 자산 중에 자본이 이제 주주 몫인데 이것이 이익에서 비롯되는 거 왜 캐시플로우로 자본을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뭐 앞에서도 이제 설명을 했겠지만은 이익과 현 소위 말하는 잉여 캐시플로우, 프리 캐시플로우는 같은 겁니다, 사실. 관점이 관점이 이제 한 10년 정도 보면 요거는 결국 같아져요. 뭐 10년, 20년 보면 같아져요. 요거는 이제 현금 어떤 그 회계 기준에서 비춰봤을 때 이익이고 요거는 이제 정말 그 정말 우리 통장의 잔고가 얼마 이제 남느냐의 점에서의 한데 앞에서 이제 저희가 그 재무제표 중에서 이제 현금 흐름표와 그 이익을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계산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이제 이게 같습니다. 두 개가. 예, 결국은 같습니다. 요거를 뭐 예를 들면 요거는 투자를 했을 때 캐펙스를 이제 바로 이제 투자가 되니까 1,000억을 바로 투자하면 그게 이제 캐시플로우 상에서는 내가 이 그 수익이 이 정도 났지만 그 중에서 1,000억을 빼고 나면 뭐 예를 들면 수익이 2,000억인데 이제 1,000억이 되지만 현금 흐름상에서는 회계적으로 봤을 때 2,000억 수익을 내도 1,000억의 비용을 써도 요거를 5년 동안 이제 감가상각을 할 수 있으니까 현재 바로 5년 지금 입장에 봤을 때는 500, 200 오로 나눠서 1,800억이 이익이 났죠. 여기 볼 때는 1,000억의 캐시플로우인데 이익은 1,800억이 나는데 사실 5년 후에 보면 같습니다. 그죠? 5년 후에 보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캐시플로우를 쓰는 거는 회계적인 이슈들을 다 걷어내고 정말 있는 그대로 보자. 뭐 이런 차원에서 캐시플로우를 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캐시플로우는 그런 거고 캐시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이제 해보는 건데 예, 엑셀시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를 한번 보시면 네, 엑셀 시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어떤 회사의
그 손익계산서인데, 캐시플로우를 추정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IR 담당자라면 자기 회사의 어떤 그런 프로젝션, 사업 계획이 있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이익을 아마 계산 한번 해보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거의 어떤 트렌드를 활용해서 계산하는 방법밖에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예를 들어서 매출이 뭐 과거에 얼마 정도 성장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앞으로도 이제 성장이 될 거라고 추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아마 이렇게 해봤습니다. 앞에 쭉 보니까 4개년 평균 보니까 한 8% 정도 성장하더라. 앞으로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얼마나 이제 그 성장성이 있는 회사인지 뭐 이런 거는 굉장히 복잡해지니까요. 일단 이건 8% 정도로 봤습니다. 8.8%.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원가율과 판관 비율은 과거의 트렌드에서 이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 예.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획기적으로 변하고 M&A 돼서 뭐 완전히 다른 사업이 추가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사실은 이런 어떤 기본적인 원가율 판관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가정하에 그거를 앞으로 수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률 정도가 나오겠죠. 그리고 순이익률도 뭐 대충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거는 진짜 이 부분이 핵심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를 얼마나 잘 추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가치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10년, 20년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사람도 없고 뭐 신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어쨌든 그래서 나온 게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입니다.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는 이것도 잔잔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편의상 어, 과거에 이제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가 매출 대비 어느 정도 됐는지를 추정해 보니 한번 요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매출 대비해서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는 요 정도가 될 거다라고 그냥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캐펙스 어떤 투자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야말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정말 회사의 도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이런 것들도 이제 그냥 가정만 해봤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메인테이넌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수리소를 복구하고 어느 정도 이제 낡은 시설들을 바꿔야 되니까 그런 거에 이제 들어가는 게 매출 대비했을 때 또는 캐시플로우 대비했을 때 한10% 정도 된다 또는 이거 됩니다. 그래서 그런 추정을 가지고 근데 이제 이 회사는 제가 잘 아는 회사이기 때문에 메인테너스가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매년 한 100억씩 느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매출의 성장률에 따라서 자산이 얼마나 느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한번 이제 그 회사의 어떤 특성상 그 파악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또 5년마다 1000억 정도 7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 사이에 캐펙 투자를 해왔고요. 그러면 이 회사는 앞으로도 5년 정도면 4, 5년 정도 허라이즌에 따라서 7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 매출 사이즈가 커지면 그거보다 좀 더 하겠구나 이렇게 추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대비를 해 봅니다. 그랬을 때 이제 프리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사실 여기까지가 어려운 거죠, 사실. 그 다음에는 그냥 그 엑셀 시트에다가 돼 있는 거에다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개념만 좀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201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천억인데, 천억이죠. 예, 천억인데, 그게 이제 디스카운트해서 보면 900억 정도 돼서 디스카운트를 이제 10%로 잡았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이제 요게 사실 이제 핵심이죠. 어떻게 보면 요걸 구하는 거. 이 회사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디스카운트 레이트인데 얼마를 봐야 되겠느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요 핵심 부분을 한번 다시 여기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